오늘 영상 여러분 진짜 좀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면은 제가 원래 다른 제목으로 강인함의 힘 지금 말도 잘 안 나오는데 이해 좀 해주세요. 왜 이해해 주셔야 되냐면은 제가 강인함의 힘 9번째 특강을 1시간 한 20분 걸려서 다 찍었어요. 원래 제목은 뭐였냐면은요. 뭐였지? 결국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는 힘이라고 했었는데 내적 동기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오늘 이제 메인 주제는 자존감 내적 동기인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이랑 실제로 독서 토론 한다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매번 찍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찍고 나서 야 이거 독서보다 이게 좋은 게 없잖아 이게 탁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게 아쉬운 거예요. 근데 이미 솔직히 1시간 20분인가 30분 동안 이악 물고 찍어서 힘들어 죽겠거든요. 막 혀가 꼬여요. 근데 이거는 넘어갈 수가 없다. 그냥 제목 바꿔서 새로운 프레임으로 다시 찍자. 왜?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이 특강을 다 보고 나시면은 어떤 걸 아시게 되시냐면은 자, 똑같은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유튜브로 얻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렇죠? 독서로 얻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정보는 똑같이 얻어요. 심지어 유튜브는 시각화가 잘 돼 있어서 더 어떻게 보면은 좋게 얻는 부분도 있어. 왜냐면은 책은 시각화 측면에서는 유튜브보다 좀 약하니까 그렇죠? 근데 똑같은 정보를 얻어도 자존감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독서를 통해서 얻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오늘 그걸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유튜브는 유튜브의 장점이 있고 독서는 독서의 장점이 있는 건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독서의 진짜 위력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평소에 독서를 제대로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그걸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내용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강인함의 힘은 대국민 필독서잖아요. 마지막 대국민 필독서가 퓨처셀프였어요. 퓨처셀프 꼭 읽어보시고요. 안 읽어보신 분들. 그 다음에 퓨처셀프 읽어본 분들은 정말로 뭐 퓨처셀프는 진짜 정도의 차이만 있지 이거는 내가 진짜 인생에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거든요. 여러분 강인함의 힘은 퓨처셀프가 어떤 철학적 개념을 알려줬다고 하면은 강인함의 힘은 여러분 진짜 구체적 강론이 짱인 책입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책이 너무 잘 써져갖고 술술 읽혀요. 그래서 강인함의 힘이 여러분 2024년 처음 제가 소개해드리는 대국민 필독서고 마음 같아서는 다음 달에도 다다음 달에도 대국민 필독서가 진짜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없습니다. 일단은 없어요. 제가 저희 출판사 책 2권 정도 더 읽었거든요. 없어요. 그냥 뭐 저희 출판사 책이니까 뭐 다 대국민 필독서입니다.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진짜 몇 권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대국민 필독서라고 추천해드리면은 진짜 무조건 읽어보셔야 돼요. 거기다가 특강이 여러분 강인함의 힘은 이게 29강 정도 콘티를 짜고 시작한 거거든요. 그 사이에 늘어나서 30강 됐어요. 왜냐면 제가 다시 읽고 또 정리하다 보니까 이거는 또 빠뜨리면 안 되겠다. 그런 내용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책 한 개로 특강 30강을 찍는다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만큼 할 얘기가 많다는 거고 특강에서 여러분 제가 10분의 1도 소개 다 못 해드리는 거니까 직접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꼭 읽어보세요. 오늘 본론으로 가보면은 자존감과 자기가치의 뿌리 제목도 좋아요. 자기 자신을 긍정하라.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긍정하라는 메시지는 누구라도 환영할 만한 개념이다. 이전 세대의 부모, 교사, 행정가들이 자존감의 중요성에 매료된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자존감 높여야 됩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 우리나라에서도 많잖아요. 그렇죠? 자존감은 삶의 만족도를 비롯해 건강 지표나 행복 지표 등 연관성이 있다. 실제로 있어요.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제가 읽으면서 진짜 이건 별표가 바로 나왔거든요.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게 좋다고 하니까 자존감을 높이면 되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여러분 진짜 내용 좋습니다. 그러나 자존감 자체를 목표로 삼았기에 일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다고 해서 자존감을 높이는 어떤 행위를 하면 되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존감은 부산물로서 따라오는 거예요. 자연히 우러나는 감정인데도 노력해서 그 느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떤 도전을 해서 자존감이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자존감을 일단 올리자요. 그래서 외적 동기를 막 퍼부어 넣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하나도 안 됐고 자존감이 높아지면 좋아져야 되는데 실제로 가짜 자존감이 올라갔기 때문에 좋아진 게 없던 거예요. 앞에서 말한 자존감 증진 운동에서 잘못된 점은 높은 자존감을 우리가 추구할 목표로 삼고 칭찬이라든지 상장 또는 상금 등을 수여하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한 데 있다. 자존감과 자신감은 한 쌍이다. 뭐 제가 여러분이 개념을 완벽하게 알지는 않지만 자존감, 자신감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자존감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존중이죠. 자신감은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좀 달라요. 자존감과 자신감은 한 쌍이다. 자존감과 자신감은 근거 없는 칭찬이 아니라 현실의 뿌리를 두고 자랄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한다.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익숙함이 있어야 자신감이 있는 거고 익숙함은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연습에서, 반복을 통해서 자꾸 부딪히면서 그런 데서 익숙함이 생기고 익숙함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거 그 두근두근의 짧은 문구로도 써놨었어요. 뭐 이거 졸업 선물에도 내용 있고 그럴 거예요. 그냥 가짜 자신감, 가짜 자존감을 제가 굉장히 경계를 많이 했었어요. 사회성 계량기 이론에 따르면은 자존감은 집단 내에서 자신이 지니는 가치 또는 중요성을 감지하는 계량기와 같다. 이 이론에서 자존감은 자기를 수용하는 수준과 집단 내에서 자신이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수용 정도가 클수록 자존감이 크다. 성공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존감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전후 관계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자존감을 높이려고 애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공한 게 아니라 성공했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집단 내에서 의미 있는 유대감을 이룬 결과로 그 부산물로 자연스럽게 높은 자존감을 얻기 때문이다. 자신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때 내면의 자아가 강해진다. 가령 회사에서 어려운 과제를 피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할 때 우리는 자신이 직업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내면화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끈기 있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된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다짐한다고 해서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는다. 실제로 과제를 완수하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과 강한 유대감을 쌓을 때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내용은 안 나왔지만 제가 하나 여기서 깨알같이 첨언을 해드리면은 잘 될 자리 뭐냐면은 내가 잘 됐어. 내가 잘 됐기 때문에 자존감이 올라가. 자존감이랑 상관관계 있는 우리 인생에서 너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또 뭔가 이렇게 잘 돌아가.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극복했기 때문에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고 자존감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유도 있고 시야도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저절로 잘 돼서 잘 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아우라가 있다 그러죠. 이 사람은 뭔가 아우라가 있어. 그 아우라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왜? 잘 됐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냥 찍었다가 이게 탁 찍고 나서 그러면 사람들이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어떤 도전, 작은 도전들이 뭐가 있을까? 독서네. 그러니까 어려운 책을 내가 실제로 도전을 해. 심지어 어려운 책을 내가 완독도 못할 수도 있고 다 내용을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도전했다는 자체가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적절하게 좋은 대국민 필독서 같은 걸 완독을 해. 이거 대국민 필독서가 다른 사람들도 좋다고 하는데 나도 읽어보니까 너무 좋네? 적용할 게 있네? 거기서 자존감이 올라와. 나는 뭔가를 완수했기 때문에 자존감이 올랐어. 그럼 그 자존감이 독서에만 국한이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유튜브는 정보를 좀 떠먹여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쉽게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금방 휘발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정보를 얻었다는 것에 성취감이 확실히 떨어지고 사실 없어요. 그냥 운이 좋았다? 이런 영상을 봐서. 근데 독서는 어때요? 이건 내가 쟁취한 거예요. 이게 제가 다 찍고 나니까 갑자기 확 전구가 켜지듯이 떠올라서 야 이거 진짜 우리 우리 스터디언 진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랑 이거 랜선 독서 모임 진짜 짱이다. 이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1시간 반 동안 진짜 찍어서 제 볼이 쏙 들어갈 것 같은데도 다시 찍는 거예요. 자존감 증진 운동을 펼친 사람들은 선후 관계를 뒤집어 놓은 자존감 자체를 목표로 삼는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존감을 올리려면 어떻게 돼요? 작은 것들을 자꾸 해내봐야 돼요. 실제로 과제를 완수하는 경험이 없이 자존감을 심어주려 애썼다. 그러니까 과제를 완수하는 걸 하면서 우쭈쭈를 하고 너도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너는 무조건 잘 될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 터무니없는 시크릿을 굉장히 경계하는 거예요. 무조건 100억 벌 거다. 뭘 해서요? 뭘 해서 나는 100억 벌 거다 있으면 너무 좋죠. 100억은 이제 정량적 목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막 내가 막 이게 막 맨날 빽빽이 썼고 막 했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막 온다? 터무니없어요. 안 돼요. 더 심각한 문제는 과제를 성취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지는 칭찬과 보상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자존감, 가짜 자존감이죠. 현실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라도 무너지기 마련이다. 자존감 증진 운동에서 외부에서 보상에 집중했고 우리 자존감은 그 여부에 달려있어. 근데 여러분 여기 독서 얘기 너무 좋지 않나요? 너무 좋지 않나요? 동기부여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외부에서 칭찬이나 보상을 받아야 자기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면 외부 보상이 있어야 의욕을 느끼게 된다. 외적 동기죠. 이거는 우리가 너무 많이 얘기했죠. 일치월장에서도 얘기했고 뭐 유튜브에서도 너무 많이 얘기했죠. 그렇죠? 2012년에 나는 대학 장거리 선수 상비군 30명을 지도하는 젊은 감독이었다. 의욕 넘치는 이 선수들을 가리켜 나는 오합지졸 군단이라고 불렀다. 이 선수들은 통상적인 대학 크로스 컨트리 팀과는 달랐다. 도심에서 자리한 대학답게 사회 및 경제, 계층, 인종, 출신, 배경이 모두 제각각이었다. 이 선수들이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제한된 자금으로 더 나은 주자를 선발하는 것이 내가 맡은 과제였다. 나는 선수들의 능력을 극대화할 방법이 무엇인지 그 단서를 찾는 작업과 유망 선수들을 선발하는 일에 집중했다. 수많은 심리 측정 시험을 거쳐 선수들의 정신 자세와 승부 분석, 스트레스 다루는 방식 등 다양한 측면을 평가했다. 심리 분석 과정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단선을 발견했지만 그 가치가 드러나기까지는 적잖은 세월을 기다려야 했다. 나는 이 심리 분석 데이터를 거의 잊고 지냈다. 그 데이터는 5년이 지나도록 내 컴퓨터에서 잠자고 있었다. 그런데 시즌 경기력을 분석하면서 각 선수가 얼마나 향상했는지 과거 데이터와 비교할 일이 생겼다. 단역에 불과했던 어떤 선수는 학교 역사상 최상급 선수로 꼽힐 만큼 눈부시게 성장했다. 반면 곽광받던 어떤 선수는 끝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럼 어떤 비밀이 있을까? 근데 여기 데이터를 모아놨잖아요. 그렇죠? 이 스티브 매그니스 작가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는 경기력 향상 여부를 평가할 때 주로 훈련 관점에서 생각했다. 논리상 훈련이 효과가 있었거나 효과가 없었거나 둘 중 하나였다. 그러나 선수들의 실력 향상 곡선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피면서 오래전에 수집해두었던 심리 분석 데이터가 기억났다. 당시 분석 데이터를 들고 각 선수들의 이력을 살피며 동기부여 유형과 경기력 향상 정도를 비교했더니 한 가지 요인이 눈에 들어왔다. 특정한 외적 동기, 즉 외부 규제의 의존도가 높은 선수일수록 경기력 향상 정도가 훨씬 낮았다. 외부 규제 의존도가 높은 선수일수록 경기력 향상 정도가 훨씬 낮았다. 외부 규제에 의존한다는 것은 선수가 재미를 느껴서 스스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 같은 보상, 엄마 아빠한테 칭찬받고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코치님한테 칭찬받고 그런 거죠. 보상을 받거나 부모의 잔소리 같은 처벌을 피하고 싶어서 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부 규제 항목에서 상위 5위에 든 선수들은 경기력 향상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스티브 매그네스 아까 좀 대단한 사람이에요. 선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며 수치를 확인하는데 보조 감독인 네이트 핀에다가 불쑥 입을 열었다. 굉장하네요. 확실한 상관관계가 보입니다. 우리는 상위에 나열된 이름들을 보고 놀랐다. 우리 감독진이 그동안 아무리 애써도 경기력을 올리지 못해 어떻게 고민해야 할지 빠진 게 만든 선수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됐던 거야. 근데 5년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이 넘사벽이 된 거야. 근데 그 사람의 배경에 뭐가 있었나? 내적 동기가 어마어마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부모님들이 내가 딱히 뭔가 한 게 없는데 애가 어떤 순간 되니까 확 뭔가를 하더라고. 내적 동기를 아이가 찾은 거죠. 내가 속한 세대는 자존감과 관련해서 외적 동기에 의존하는 방법으로 자존감을 고취하려고 애썼다. 그러니까 외적 동기에 의존해 자존감을 올린 거죠. 그렇죠? 그러나 조건부 자존감은 부서지기 쉽다. 자존감이 외적 보상이나 칭찬에만 근거한다면은 이는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요인에 따라 자존감이 결정된다는 뜻이다. 자신감을 키우는 문제도 자존감과 같은 길을 걸 때가 많다. 우리는 허세를 부려서라도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지만
이는 쉽게 부서질 자신감이다. 칭찬하고 보상하고 심지어 노력하지 않아도 자격도 안 되는 학생들에게 점수를 후하게 매겨 자신감을 세워주려 한다. 요즘에 이런 거 좀 많죠. 이게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거 이거요. 실패 경험은 자신감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실패를 인정하면 안 된다고 가르친다. 억지로 꾸며서라도 자존감을 얻으려고 했듯이 자신감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다. 자신감을 자기 내면에서 찾지 않고 외부에서 찾는 실수를 저지른다. 이제 뒤에 특강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자신감을 키울 수 있고 자존감을 키울 수 있고 계속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고 뭘 또 제가 생각이 났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지금 독서를 하고 있잖아요. 독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많은 책을 추천해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진짜 사람들이 꼭 읽었으면 했으면 하는 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센세이셔널 같은 책인데 저는 그걸 언젠가 대국민 필독서로 찍고 싶어요. 근데 그게 과학책이기 때문에 그거를 찍으면은 사람들이 이거 과학책이네? 당장 나한테 도움되는 내용이 없잖아. 심지어 근데 센세이셔널은 도움되는 내용도 많아요. 근데 제가 책을 많이 추천해봐서 알잖아요. 제가 이악 물고 추천을 해도 저는 여러분 벤 버냉키의 21세기 통화정책을 인생책으로 추천한 사람이에요. 저는 책 추천 수준이 진짜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내가 뭐 연준에 제가 들어갈 것도 아니고 제가 뭐 관련해서 내용을 알면 너무 좋지만 근데 사실 제가 그 책을 추천을 하면서 그거예요. 우리가 언제 벤 버냉키랑 이렇게 대화하듯이 내용을 나눠보고 세상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벌어지고 뭐 세상에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라는 게 이게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거를 결정하는 사람들 얘기를 인생에서 한 번 정도는 들어봐야 되지 않겠나? 그냥 순수하게 호기심으로. 그게 뭐예요? 내적 동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독서는 그냥 독서는 깡패예요. 왜 독서는 깡패냐? 그냥 깡패는 좀 잘못된 말이네요. 독서는 천하무적이에요. 비유적 표현이었어요. 왜 독서는 천하무적이냐? 읽는 것 자체로도 재밌으면 거기서 게임이 끝이에요. 그냥 강인함의 힘을 읽으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고 몰랐던 거를 깨우친 것만으로도 그냥 땡큐인 거예요. 근데 그게 삶에 적용이 돼?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상단이 계속 열려. 그 다음에 독서를 하면서 내가 내용이 이해가 돼? 그럼 그게 내가 문해력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뇌를 훈련시키는 것만으로도 땡큐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려운 책을 읽어나가면서 그거를 이게 힘들지만 그걸 자꾸 정복해내? 그럼 자존감이 올라간다니까요. 그거야말로 진짜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라니까요. 이거를 내가 빼먹고 찍어갖고 여러분 이걸 다시 찍고 있는 거라니까요. 힘들어. 여기 너무 아파요 지금. 힘들어 죽겠네. 진짜.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지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보면서 뭐예요? 진짜 독서를 내가 그냥 읽는 것 왜냐면 우리가 여러분 유튜브 왜 봐요? 여러 가지 목적으로 보겠지만 시간 때우려고 그냥 재밌으려고 보는 거잖아. 근데 내가 그 공간을 독서로 채울 수 있다? 여러분 유튜브 보면서 나 자존감이 올라가는데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있을 거예요. 또 좋은 컨텐츠를 만나면 드물 거예요. 근데 책을 읽고 나면은 내가 이거 정복했다. 내가 이거 쉽지 않은데 한 권 뗐다. 이 느낌이 있다니까요. 그게 유지가 되면은 그게 독서에서만 국한되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딴 데도 퍼질 거예요. 딴 데도 퍼져 나갈 거예요. 여러분 독서는 천하무적이에요. 근데 현실이 어떻다? 대한민국에서 성인이 1년에 한 권을 안 읽고 있는 게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독서? 요즘에 여러분 좋아서 교보문고 가서 그냥 읽어도 되고요. 도서관 가서 읽으셔도 돼요. 제발 저는 사람들이 독서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했으면. 거기다 서평까지, 아웃풋까지 하죠. 그럼 성취감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싱큐베이션이 짱인 거예요. 이 힘든 책들을 5권 읽고 여러분들 막 서평도 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수료증도 받고 메달까지 받아. 완벽해. 내적 외적 동기가 다 섞여 있어. 너무 좋죠. 진짜 이연사 2주먹 쥐고 외칩니다라고 제가 영상을 오늘 찍었어요. 지금 여러분 약간 피가 이렇게 다 쏠려갖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좀 그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멀쩡한 걸 다 찍고 나서 다 찍고 나니까 이거 독서인데? 이게 확 온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내적 갈등이 엄청 심했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안 하면은 과연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얘기 해드리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이 드니까
진짜 여러분 이거 마지막이니까 CP 이거 삐 처리한 거 CP 이거 해야겠다 하고 한 거예요. 박수. 온몸이 땀이 났어요. 근데 뿌듯합니다. 오늘 이 진짜 자존감, 진짜 자신감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걸 독서랑 상관관계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독서 턴을 했다는 거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것도 읽어보시고 이 겸손임. 그래서 찐 겸손이 뭔지, 찐 강인함이 뭔지, 찐 자존감이 뭔지 이런 걸 자꾸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알아가면은 그게 어느 순간에 임계점이 넘어가요. 요즘에 저랑 고 대표님이랑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배운 거를 이렇게 실천을 해보는 수행의 과정이거든요. 돈은 따라오는 것뿐이에요. 뭐 안 벌리면 어쩔 수 없어요.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만 벌리면 너무 감사하고 우리 직원들 뭐 보너스 줄 수 있을 정도, 월급 많이 줄 수 있을 정도만 벌리면 저는 고 대표님이 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 결국엔 많이 벌어서 사회에 환원을 하고 또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들을 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거는 수행의 책이에요. 이거 대국민 필독 세트입니다.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여러분 지칩니다.